찬란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며 대리석 바닥 위로 고급 정장이 걸쳐진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의 모습이 반사되고 있었다. 오늘의 경매는 강남 중심가의 가장 귀한 부동산을 다룬다는 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참석자들 사이에는 서로 경쟁하듯 과시하는 고가의 시계와 명품 핸드백이 눈에 띄었고 저마다의 계산이 담긴 차가운 눈빛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경매장의 앞줄에는 부동산 업계의 유명한 이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중후한 나이의 남성 사업가는 은색 넥타이를 매만지며 조용히 상대를 탐색했고 한 젊은 여성 투자자는 태블릿을 손에 들고 무언가를 기록하며 강렬한 시선을 안무대로 던졌다. 그들의 태도는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승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경매장 끝쪽, 문과 가까운 곳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 눈에 띄었다. 김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낡은 체크무늬 코트와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 위로는 오래된 보자기를 꼭 껴안은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져온 전 재산인 듯했다. 할머니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손은 거칠고 굵어졌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할머니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구경하러 온 거 아냐? 경매에 참여할 리 없잖아. 참석자들 사이에서 소곤거림이 들려왔다. 몇몇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가리켰고 다른 몇몇은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런 시선을 느꼈음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의자를 고쳐 앉고 고개를 들어 앞쪽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의외로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선포하자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입찰이 시작되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동산이 소개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대규모 상업용 부지였다. 시작가는 20억 원이었다. 21억, 한 남자가 손을 들며 외쳤다. 25억, 다른 여성이 가격을 올렸다. 입찰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가격을 계속 올려갔다. 그러나 끝쪽 자리에 앉아있는 김순자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무대를 주시하며 손에 든 보자기를 더욱 꼭 붙들었다. 갑자기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50억.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순간 경매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으로 뒤섞였다. 곧이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할머니, 농담 아니죠? 50억이라니. 진짜 돈이 있으신 건가? 사회자 역시 잠시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수습하며 할머니에게 확인했다. 50억 원에 입찰하신 거 맞으시죠?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땅을 꼭 사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경매장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곧 누군가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땅을 사서 뭘 하시려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는 게 어떠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무대를 향해 있었다. 경매는 계속 진행되었고 가격은 60억 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끝내 아무도 김순자 할머니의 결심을 꺾지 못했다. 마지막 입찰자로 남은 그녀는 드디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경매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재정을 의심했다. 할머니, 돈이 정말 있으신 거 맞아요?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하신 거 아니죠?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답했다. 돈이 있다면 산다고 했죠. 그러나 이 돈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경매장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재산을 소유하는 문제를 넘어선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듯했다.
할머니가 낙찰받은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강남 중심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규모 상업용 부지.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경매 물건은 시작가 20억 원입니다. 입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장 곳곳에서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21억, 25억, 30억. 가격이 오를 때마다 경매장의 열기가 더해졌다. 참가자들은 더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부욕과 계산이 엿보였다. 경쟁은 치열했고 누군가 먼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사회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재 가격은 35억 원입니다. 더 높은 입찰 없습니까? 그 순간 경매장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50억. 경매장은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그 주인공을 확인했다. 낡은 코트와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있는 김순자 할머니.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뭐라고요? 50억이라고요? 할머니가 돈이 어디 있어? 이거 농담이겠지? 웃음과 속삭임이 경매장에 퍼졌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사회자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다. 50억 원에 입찰하신 것이 맞으십니까?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렷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경매장의 분위기는 그녀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여전히 시끄러웠다. 한 남성이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여긴 농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이 경매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도 비슷한 말을 덧붙였다. 사회자님, 이분 재정 상태 확인 좀 해주세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김순자님, 입찰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보자기 안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펴며 안에 있는 문서를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전 재산입니다. 문서를 확인한 사회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는 유효합니다. 입찰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다른 참가자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저걸 다 팔아도 50억이 되겠어? 저 나이에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있겠어? 할머니는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무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격은 계속 올랐다. 60억, 65억. 점점 더 많은 참가자들이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순자 할머니의 굳은 결심에 압도당한 듯했다. 마침내 가격은 70억 원에 도달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더 이상 입찰하지 않았다. 사회자는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말했다. 70억 원. 세 번째. 낙찰.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 땅은 제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제게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경매장 안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멀리 그녀를 응시하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경매가 끝난 후 할머니의 재정 상황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몇몇은 그녀가 진짜로 70억 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문서를 들고 경매장을 떠났다. 그녀가 정말로 땅을 소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경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결단과 희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한때 남편과 아들, 그리고 작은 텃밭을 가진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남편은 성실히 농사를 지었고, 아들은 마을 학교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던 똑똑한 아이였다. 가족은 적게 벌어도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한 일상을 보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이 새로운 인삼 농사를 시도하며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폭우로 모든 농작물이 썩어버렸다. 거대한 빚은 결국 집과 땅을 잃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떠났지만 도심 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김순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판잣집에서 홀로 살며 매일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로 뒤덮였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불운을 탓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돈을 모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다시 우리 가족의 땅을 찾아야 해. 그곳은 남편과 아들이 남긴 마지막 기억이니까. 몇 년 후, 할머니는 우연히 시장에서 한 소식을 들었다. 강남 경매에 내 땅도 올라간대. 돈 많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지. 할머니는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놓쳤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내 땅이 경매에 올라가?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해.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사는 작은 판잣집을 팔아 경매에 참가할 돈을 마련했다. 집을 떠나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내려 보자기에 싸며 말했다. 여보, 아들아, 내가 다시 우리 땅을 찾아올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집도 없이 경매에 가겠다니 말이 돼? 그냥 여기 남아 조용히 사세요. 할머니, 그 돈으로 뭐라도 안전한 데 투자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모든 반대를 무시했다. 그녀에게 그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추억과 사랑, 그리고 그녀 삶의 의미였다. 경매에 앞서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통장에 남은 돈은 딱 경매 시작가에 맞춘 금액뿐이었다. 경매가 끝나고 추가 비용이 나오면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손을 꼭 쥐며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 땅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한숨까지 쓰겠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야. 김순자 할머니는 경매장에서 5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제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땅을 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돈이 정말 있긴 한 걸까? 할머니가 진짜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경매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했다. 그녀는 경매장을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에는 깊은 아픔과 함께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경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울 강남 중심부에서 진행 중인 토지 경매는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경매가 두 번째 토지, 가장 인기 있는 매물인 강남 지하철역 인근의 땅으로 넘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작가는 20억 원이었지만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45억 원까지 치솟았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경쟁에 몰두하는 가운데 경매장 한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노후한 금속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김순자 할머니, 75세가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50억 원에 사겠습니다. 순간 경매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그런 뒤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얕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명품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비웃듯 말했다. 할머니, 농담은 그만하시죠. 여긴 놀이터가 아닙니다. 다른 여성도 맞장구 쳤다. 저런 차림으로 오신 걸 보니 그냥 구경하러 오신 거겠죠? 진지하게 참여하실 분들만 남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들려오는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눈빛으로 진행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돈으로 내 땅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그녀의 의지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매 진행자는 재차 그녀에게 묻기 시작했다. 확실하신가요? 이 금액은 사전에 보증된 재정이 필요합니다. 입찰 금액을 바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입찰자가 등장했다. 박동현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입찰가를 55억 원으로 높였다. 경매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사람들은 김 할머니가 더 이상 입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60억 원. 다시금 경매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했다. 박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참 흥미로운 경매군요. 65억 원입니다. 김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70억 원. 경매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그러나 진행자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재정 증명을 요청했다. 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동안 모은 70억 원에 달하는 수표와 현금이 담겨 있었다. 경매장은 일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행자는 말했다. 할머니, 낙찰이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세금과 수수료 5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즉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김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더 이상 돈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도 부족하네요. 그 순간 박동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김 할머니를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한 듯 보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경매 진행자에게 말했다. 제가 낙찰가와 추가 금액을 모두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김 할머니께 드리겠습니다. 순간 경매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보였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그녀의 땅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다.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가족의 기억을 간직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평온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준다. 가족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대감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임을 말이다. 경매장은 이제 마지막 순간으로 접어들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강단 있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에는 이미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다. 그녀의 앞에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되찾고자 하는 땅이 있었다. 그 땅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함께했던 기억, 그리고 사라져간 모든 행복이 묻혀있는 장소였다. 박동현이 70억 원을 제시한 후 모든 시선이 김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저는 75억 원을 제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 순간 경매장은 다시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단순히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도전과 용기에 감동한 몇몇 이들은 작게나마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행자는 그녀에게 추가적인 증명을 요구했다. 김순자님, 입찰 금액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 5억 원을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즉시 지불할 수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뒤졌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낡은 서류 몇 장과 현금 다발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저는 이 땅을 되찾기 위해 제 집도 팔고 평생 동안 아낀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가 봅니다. 그녀의 말에 경매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일부는 애써 눈을 감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두 눈은 여전히 땅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함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엿보였다. 그 순간 박동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경매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낙찰 금액과 추가 비용까지 모두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경매장은 일순간 술렁였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 이는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박동현은 진행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낙찰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다시 김순자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이 땅은 이제 할머니 것입니다. 제가 가진 돈보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이내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간절히 원했을 뿐인데. 박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미 가족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존경받을 가치가 있으십니다. 그날 이후 김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땅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며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땅 위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기억을 되새겼다. 이따금 그녀의 눈에는 그리움이 서렸지만 그 눈빛에는 평온도 함께했다. 경매장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몇몇은 그녀를 찾아와 위로를 전하기도 했고 박동현은 가끔 그녀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그는 할머니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큰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매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사랑, 그리고 뜻밖의 연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때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야기였다. 경매가 끝난 후 사람들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미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박동현의 예기치 못한 선행과 할머니의 간절함은 경매장에 있던 모두를 움직였다. 하지만 그날의 여운은 단순히 따뜻한 결말로 끝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다시 시작되는 희망이 함께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그녀의 땅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땅에 화려한 건물을 세우거나 새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조용하고 소박한 삶이었다. 그녀는 그 땅 위에 작은 집을 지었고 그 앞마당에 남편과 아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국화를 심었다. 그 국화는 마치 그들의 영혼이 깃든 듯 할머니를 따뜻하게 감쌌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며 존경을 표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마당에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우리 아들, 우리 함께했던 날들이 참 그립네. 이 땅을 되찾았지만 당신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없다면 이곳도 텅 빈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고 국화 꽃잎들이 살랑이며 대답하듯 흔들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남편과 아들의 목소리가 그녀를 위로하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박동현이 작은 선물을 들고 그녀를 방문했다. 그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란 돈이 아니라 사람과 기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제가 배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이 땅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 아이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요. 김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땅 위에는 작은 도서관과 정원이 만들어졌다. 도서관의 이름은 그녀의 남편과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곳은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정원에는 매년 국화가 만개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며 김 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그녀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작은 방에서 살며 새벽마다 정원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정원의 꽃 이름을 가르쳐 주곤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희망의 빛도 깃들어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땅을 되찾은 감동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기억의 힘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땅 위에 피어난 국화와 도서관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인간의 연대가 남긴 흔적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운을 남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이다. 김순자 할머니의 땅 위에 세워진 도서관과 정원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 넘치는 모습은 그 땅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웃음 속에서도 잊지 못할 추억과 그리움에 잠기곤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쌓인 도서관 앞에 낯선 방문자가 찾아왔다. 그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중년 남성으로 어딘지 모르게 깊은 고뇌가 얼굴에 서려 있었다. 그는 도서관의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것은 김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곳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여기가 특별한 기억을 간직한 땅이라고 해서요. 제게도 이곳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도서관 안으로 초대했다. 도서관의 벽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남긴 작은 글거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동안 간직해온 기억들과 배운 교훈들이었다. 남자는 한 글고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남자는 글고를 읽으며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사실 이 땅이 경매에 나왔을 때 경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땅의 가치를 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이야기가 깃든 곳이라는 것을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삶의 어떤 순간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마음이지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과 그의 가족이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사진 속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입니다. 저는 그 기억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지만 할머니 덕분에 그 기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들고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한 곳이었나 보네요. 그 추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봅시다. 그날 이후 도서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기억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했다. 도서관의 벽에는 방문자들이 남긴 메모와 사진들이 붙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책이 되어갔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원에 물을 주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지낸 기억과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메시지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남긴 기억의 씨앗은 도서관과 정원을 통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단순하다.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붉은 심장 김순자 할머니의 삶과 기억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와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소중한 기억과 가치를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Folded Hand Sparkles